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상큼 발랄 인간 비타민 소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환절기가 되면 주의해야 할 유행성 질환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죠. 아치! 저도 앓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그 원인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아츄!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선생님. 받아주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아니, 선생님은 비염 안 앓고 계십니까? 앓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니, 제 주변에는요, 오늘 같이 온 저희 이제 회사 팀원들도 비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기침도 자주 하고, 막 코도 막히고 이런데, 이 알레르기성 비염 있잖아요. 네. 일반 비염과 좀 다른가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네. 비염이 이제 코에 염증이 생기는 걸 코비자 써서 비염이라고 하고 코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알레르기에 의해서 생긴 걸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알레르기가 뭔지 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몸은 밖에서 바이러스나 세균같이 나쁜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굳이 특별히 해롭지도 않은 물질이 들어왔는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재채기! 알레르기. 알레르기. 그렇게 해서 굳이 해롭지 않은 뭐 꽃가루나 네. 그런 게 몸에 들어왔을 때 몸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증상이 발생하는 걸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하고 그 알레르기 질환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알레르기 비염 아니면 기관지로 오면 천식 아니면 이제 피부로 오면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음식이나 약물을 먹었을 때 생기는 음식물, 약물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잖아요. 네네. 진짜 궁금한 게 조금 괜찮아졌다 싶으면 환절기가 되면 또 심해지거든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자꾸 이렇게 환절기만 되면 심해질까요? 이유는 꽃가루 때문입니다. 꽃가루를 날려. 맞아요. 그래서 같이 앉으세요. 이거는 같이 앉으세요. 이거 조이 씨가 한 꽃가루를 날려.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TV를 잘 안 봐서. 환절기가 되면 봄 환절기에는 나무꽃가루, 가을 환절기에는 잡초꽃가루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날아다닙니다. 잡초도 꽃가루가 있습니까? 꽃을 피우니까 번식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꽃가루가 눈에 보이지 않게 그 환절기가 되면 날리고 그 날린 꽃가루가 호흡을 통해서 코 점막에 달라붙어서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비염 때문에 제가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작년에 왔던 비염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어우, 케미가 아주 잘 맞습니다. 아우, 네. 이 알레르기 비염, 이건 한 번 걸렸던 사람이 계속 걸리는 것 같거든요. 이런 체질이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알레르기 비염은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부모 모두가 알레르기가 있으면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을 확률이 70%에서 80% 정도. 확률이 좀 높네요. 네, 확실히 높죠. 그리고 부모 중에 한 명이 알레르기가 질환이 있으면 아이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알레르기를 좀 조심해야 되긴 하겠네요. 그거는 아니고 내가 유전자에 있는 거라서 조심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 그렇군요.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약간 희망이 많이 사라진 것 너무 같아서. 무한해지셔가지고. 아니요. 그래도 내가 조심하면 우리 후세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치료를 잘해주면 치료를 잘해줘야겠네요. 이따가 제가 치료를 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치료하는 방법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다면 뭐 다른 알레르기 질환의 발병 가능성도 조금 높을까요? 네, 그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는 건 결국 알레르기 반응이 코에서 일어난다는 건데 네. 이건 코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전체가 특정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얘기고요. 그 알레르기 반응이 코에 일어났을 때는 알레르기 비염, 뭐 기관지에 일어났을 때는 천식, 피부에 일어나면 아토피 피부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가 다 올 수가 있죠. 아, 정말 많네요, 또 종류가. 그럼 이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검사로 유무를 알 수 있을까요? 알레르기 비염 자체의 진단은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그리고 코와 눈의 간지러움 특징적인 증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어떤 알레르기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혈액 검사나 피부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피부 검사를 하면 어떤 걸까요? 근데 이제 피부로 알레르기를 일으킬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바늘로 찔러서 집어넣거나
그렇게 깊이 찌르진 않고 이렇게 그쵸. 톡 찌릅니다. 톡 찔러서. 네네. 그렇게 톡 찔러서 이렇게 피부 안으로 집어넣거나 아니면 알레르기를 일으킬 만한 물질이 묻은 패치를 붙여서 반응을 검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검사하는 거는 당일에 결과를 확인 가능할 수 있고요. 패치로 붙이는 거는 2, 3일 정도 지난 뒤에 결과를 확인하고요. 혈액 검사는 알레르기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해서 내가 특정 물질에 알레르기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는 그럼 약물 복용일까요? 알레르기 비염 치료는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피하거나 없애는 겁니다. 사계절 내내 만성 알레르기 비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사계절 내내냐, 이제 환절기 많이냐, 그걸로 조금 나누긴 하는데,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세제를 쓰지 않더라도 이불 빨래를 60도 이상 뜨거운 물로만 해도 진먼지 진드기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2에서 3주 간격으로 그렇게 맹물로만 뜨거운 세탁을 하더라도 진먼지 진드기를 줄여줄 수가 있고요. 이거 완전 꿀팁이네요. 네네. 뜨거운 물로 약간 살균만 해도 진먼지, 네네. 진먼지 먼드기? 진먼지 진드기. 지난번에 먼드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거기에 먼드기랑 진먼드기는 아니면 먼지 때문이겠죠. 진먼지 진드기를 퇴출할 수 있는 거예요. 퇴출. 세제를 쓰면은 이불 빨래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품이 계속 나옵니다. 헹궈도.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제 보통 이불 빨래를 시도를 안 하는데요. 잘. 그러면은 맹물로만. 집에서 살림을 좀 자주 하시는 편입니까? 잘 안 합니다. 오늘 또 이 말로만 들었습니다. 방송을 비로소 네. 저기 와이프분께 네. 이불 빨래는 나에게 맡겨달라고 꼭 한마디 해주십시오. 여보 맹물로만 해도 된대. 그리고 이제 그 진먼지 진드기는 그렇게 하면 이제 좀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환기를 시킨다든지 공기청정기를 쓴다든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면서 이제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접촉을 피할 수 있고 또 자기 전에 코 세척을 해주는 게 낮에 생활하면서 쌓였던 알레르기 물질을 씻어내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 효과가 좋습니다. 코 청소를 하면 이렇게 물 쭉 넣은 다음에 반대쪽으로 하는 거. 식염수를 이렇게 씻어내는 거죠. 알레르기 그거는 물질을. 약국 가면은 구입할 수 있나요? 네네. 너 너무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네. 두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재채기나 콧물과 같은 증상을 호전시키는 향히스타민제 약제를 복용하는 방법과 코에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쓰는 방법. 저 그거 씁니다. 이렇게 칙칙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네네.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조금 약간 완화를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먹는 약물이랑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좋고 코에 있는 염증 자체를 가라앉히는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은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비강분무 스프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치료가 좋은데 그 치료는 치료를 시작하고 효과가 나오는데 1에서 2주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된다. 네네. 그래서 보통 환자들이 박소영 씨처럼 오시면은 뭐 바로 효과가 있는 먹는 약물만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코스프레이는 챙겨줘도 잘 안 하거나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사실 만성 알레르기 비염 치료의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치료 방법은 면역 치료입니다. 어떤 물질이 나한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 물질을 극소량을 혀 밑에 넣어서 녹여 먹거나 아니면 피부 밑에 주사해서 조금씩 그 양을 늘려서 종래에는 그 물질에 대해서 내 몸이 무뎌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일 수 있는데요. 그 치료 방법을 우선은 시행하는데도 수년 이상 걸리고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도 뭔가 한 번에 효과를 보려고 안 하고 천천히 차근차근 해야지 이 치료도 조금 완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근데 완치가 될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완치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약을 사용해서 조금 증상을 악화되는 걸 막는 정도인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억누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면역 치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완치에 가장 가까운 방법의 치료법인데 하는데도 수년이 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도 그 효과가 10년 이상 지나면 이제 조금씩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직까지 완전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이 비염 정말 지독한 녀석이네요. 이렇게 근데 치료를 회피하거나 미룰 경우에는 어떤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만성 알레르기 비염을 가만히 놔두면 우선 만성 부비동염이 발생. 부비동염이라 하시면 코가 붓는 건가요? 코 속이? 우리 그 얼굴 안에는 부비동이라고 해서 뼈 안에
공기, 그러니까 동굴이라서 굽이 동이거든요. 그래서 동굴이 있습니다. 뼈가 파여 있어서 공기만 있는 곳들이 있는데 가장 큰 곳이 여기 이제 눈이랑 여기 턱사 여기인데요. 여기가 이제 원래는 자유롭게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발성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찬 공기나 뭐 뜨거운 공기가 들어왔을 때도 공기를 온도를 맞춰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볼이 밝아지는 건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부비동이 원래는 그렇게 자유롭게 공기가 있는 동굴이어야 되는데 만성 비염 때문에 코가 막혀버리면 막혀서 거기 있는 입구도 막히게 되고 거기가 입구가 막히고 콧물이 쳐다보면은 그리고 고이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부비동염이라는 게 생기고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축농증이라고 해요. 만성 비염 때문에 축농증. 계속 콧물이 나오는 그런 사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콧물집이랑 고름집이 생기면서 여기가 아프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계속 누런 코가 나오고 이런 게 이제 만성 부비동염의 증상이죠. 그리고 만성 알레르기 비염을 이제 앓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나중에는 천식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비동염인데 이게 기관지로 넘어가면서 그게 쌓여서 천식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아직까지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천식을 유발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온 바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면 코털이랑 코 점막이 이제 필터 역할을 해가지고 나쁜 것들을 걸러주고 이제 맑은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코가 막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쉬니까 정화되지 않은 알레르기가 포함된 공기가 기관지로 가서 천식을 유발하는 게 아니냐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이 있구나. 네, 확인된 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최근에는 이제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랑 천식을 어떻게 보면 이제 숨길에 생기는 하나의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천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향이 있다고 보고 이 두 병을 같이 진단하고 관리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일상에서 또는 가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우선 만성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코가 막히면 코를 세게 푸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다가 귀 쪽으로 염증이 와서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고요. 이게 공기압이 또 있으니까. 네, 이게 코랑 귀랑 이어진 길이 있기 때문에 막혔는데 이제 심하게 풀면 이제 귀 쪽으로 가면서 귀 쪽으로 염증이 생기는. 어머, 그 비행기 타고 왔을 때 귀가 막히신 분들이 코 이렇게 해서 이거 뚫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귀가 붓는 분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네,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건가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의 중요성입니다.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는 들여봤자 이제 효과가 나오는데 1, 2주 정도 걸리고 또 이제 일반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스테로이드 그거 오래 쓰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들여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도 이제 제가 신경을 안 쓰면 본인들이 자의로 중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비강분무 스테로이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성 알레르기 비염에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합병증도 막아주는 가장 좋은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년 내내 장기간 스프레이를 뿌리더라도 이 스테로이드 때문에 합병증 같은 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거 정말 좋은 꿀팁입니다. 그럼 비감 분무 스프레이 네. 오늘의 핵심 포인트였죠. 네. TV홈 닥터 더나은 클리닉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염 조심하세요. 안녕. 오늘 가서 저기 와이프분 이불 빨래 꼭 도와주세요. 제 답을 안 해. 안 지킬 약속은 안 하시네.